좀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왔지만 저는 그 시장님 페이스북을 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목이 배우라 하셔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해가지고 장문에 그런 내용도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역시 경기도 대장동에 관한 문제지만 저는 서울시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서범수 의원님의 지금 좀 전에 말씀을 아주 공감을 합니다.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간의 정책과 전략 이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수 사례들을 발췌해서 다음에 그것을 정책에 입안시키고 전략에 집어넣어서 정말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감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가지고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토지를 헐값으로 사가지고 그것을 초고가로 분양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익을 화천대유와 같은 그런 민간에 아주 밀어준 그런 사업이고 이건 전대미문의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경기도 전역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큰일입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성남도 그렇고 안양, 평택, 포천 이 자꾸 번져나가는데 그 모델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절대 이거 배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배워가면은 이와 같은 것이 결국은 누가 다 안아 맡아야 되냐면은 우리 그 선량한 시민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 시장님도 지난 그 시장 하실 때 공영개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대장동 사태하고 비교해가지고 서울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을 좀 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투자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으면 얻어가는 것도 많지요. 또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적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고요. 인허가 기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비용도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익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땅을 화천대유에 줬고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은 최소화됐습니다. 이런 그 저위험 고수익의 사업 설계를 하게 되면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전부 뿌리채 흔들린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토지의 그 강제 수용 방법이라는 것이 그 일정 조건과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강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에 한정돼 가지고 부여되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맞습니다. 그 성남도시공사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은 그 개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 이익을 전부 여기에 맞도록 추진해야 되는 공익에 부합되도록. 그런데 그것이 정말 공익에 다 부합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공익을 전제로 해서 싼 값에 토지를 샀으면은 분양할 때도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리에 맞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서울시는 이것을 어느 정도의 그 분양을 했습니까? 비교를 하자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마곡지구하고 그 앞에 무슨 지구였죠? 네? 아니에요. 마곡지구 바로 앞에 길 건너편에 그 제가 분양을 했던 가격과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분양했던 가격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글에 이건 민주당 자치단체장님들의 어떤 특성이냐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공공에서
그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싸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싸게 수용해서 싸게 주택을 공급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고요. 혹시 시세와 관련해서 높게 분양가를 설정한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과도한 수익은 반드시 공공임대사업의 임대주택 사업에 쓰도록 하는 게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이 성남 대장동 사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배워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장동의 분양가가 평당 최고 3,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원주민들한테 이것을 얼마에 샀냐면 200만 원 선에 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손질 좀 해가지고 3,4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차액을 누가 다 가져가느냐? 바로 화천대유 같은 민간 세력들이 다 가져간 겁니다. 이와 같은 그 폭리를 취한 이런 그 전대미문에 소위 말하면 사기 사건이라고 이걸 이 정도로 있다면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 시행자들은 이제는 그 원가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윤 이런 것을 다 이제 밝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산출 근거까지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주택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그 평가는 우리 국민들이 다 내렸습니다. 주거난, 아파트값, 이 폭등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은 시장님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충분한 공급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취임 후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방법론을 개발을 해서 꽤 반응이 좋습니다. 시중의 반응이.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재개발을 25개 구역을 연말까지는 지정을 해서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새로운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이 정부의 재건축 억제책이라기보다도 거의 적대적인 재건축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들을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시장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영끌하는 식의 무리한 부동산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뭐 임대차 3법이라든가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세금 또 규제책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